안녕하세요. 한국언어테라피연구소 김지연 상담힐링센터의 다야 김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일단 뭔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게 아니었구나, 스트레스가 어쩌면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스트레스를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사실 그 스트링걸이라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스트링거라는 뜻은 팽팽하게 조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거를 20세기에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어떤 물리적인 압력을 받는 상태를 의학적으로 조이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920년대 미국 생리학자 캐논에 의해서 항상성을 파괴하는 상태를 스트레스로 규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그러면 건강한 상태라는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가 무척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꼭 건강한 상태를 스트레스로 오인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태를 우리가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인지로 인해서 더 부정적으로 심화시켜가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 스트레스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뭔가 의미 있는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의미 있는 자극이라는 요 의미가 문제입니다. 이 의미 있는 자극이 부정적인 상태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의 자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지형적인 요건들이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일단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자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조금 더위에 적응할 만하면 찬바람이 불어오고, 추위에 적응할 만하면 또 몹시 또 더워진단 말이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이 있었단 말이죠. 그 침입을 받음으로써 그 침입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극이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들이 줄기차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죠. 특히 요새는 지구 전체가 거의 스트레스의 어떤 도가니에 빠져 있는 스트레스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스트레스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고통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우리는 몸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결국은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참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 의미 있는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바르게 스트레스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항상성을 파괴하는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규정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성을 파괴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죠. 항상성을 회복하려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성을 파괴하는 상태로 자극을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 파괴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고 더 이상은 이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자극에 우리가 수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호르몬과 신경계 물질이 분비가 됨으로써 신경계 물질의 촉진과 분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자극에 대응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신경계의 물질들, 즉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되는 호르몬을 조사해 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호르몬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우울감과 어떤 성장, 면역 체계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키가 안 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처음부터 우울감과 면역 체계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이 호르몬이 주로 처음에 작동하는 어떤 작동하고 그 작용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항상성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또 순간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변형을 일으켜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성장하려는 이런 어떤 성장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운을 시켜버려서 면역체계라든가 성장이 다운되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총 6가지의 호르몬이 동시에 배출이 된다는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의 호르몬이 동시에 배출이 되는데 이 호르몬들 중에는 들어본 호르몬도 있고 못 들어본 호르몬도 있는데 일단 제가 조사해서 알게 된 호르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DHEA라는 호르몬, 그리고 BDNF, 옥시토신, 유로트로핀, 인터루킨, 코르티솔 이렇게 6개가 동시에 배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르티솔 호르몬은 그 어떤 우울감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저하시키고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도 사실 초반에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순간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호르몬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는 근데 나머지 지금 제가 아직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5가지 호르몬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DHEA 호르몬은 집중력과 인지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BDNF 호르몬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옥시토신 호르몬은 심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트로핀 호르몬은 우리 뇌의 그 어떤 세포들, 그 뉴런들을 연결시켜서 정보의 어떤 처리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통찰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뉴런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인터루킨 호르몬은 면역 체계를 관장해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엄청나게 좋은 호르몬들이죠. 근데 어디에 좋은 호르몬? 우리의 이런 장기들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데 엄청나게 좋은 호르몬들이에요. 뇌 발전을 촉진시키는 호르몬들이
어떻게 뇌 발달을 促진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될까라고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상태는 항상성을 파괴하는 상태다. 그래서 항상성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항상성을 파괴한 상태를 조금 더 어떤 의학적인 우리의 생체 리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심장 박동이라든가 어떤 피부 온도라든가 우리 생명 활동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속력이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인지를 함으로써 이것을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을 높이는, 진화하는 이런 작용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되뇌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되뇌피질에서 어떤 상황들을 다 관장을 하는 사령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되뇌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이게 막 망가지게 되니까 망가지지 않도록 더 강화시키고 기능을 더 확장시키고 높일 수 있는 역할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들을 확 분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더 발전된, 더 진화된 세포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어쩌면 이 자연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어떤 상황들이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지원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확 지원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몰려올 때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군이 확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든 안 하시든 분명히 여러분 뇌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활동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그 스트레스의 가장 강력한 주된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이 난 못하겠어 하면서 변형을 일으켜서 우울감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물꼬를 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여러분의 지원군입니다. 여러분의 지원군을 정말 100% 마음껏 가장 최고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